안녕하세요. 저는 금호 중앙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저희 미디어 공동체 BTT의 발표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BTT 약자는요, Back to Textbook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가 재단에서 발간한 고등용 인정 교과서, 이름이 청소년과 미디어거든요. 관련 연구 및 학습 자료 개발입니다. 저희 그 동아리 이름을, 공동체 이름을 Back to Textbook이라고 한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교과서 관련 연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과서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참고서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집은 없지만 문제집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교과서가 얼마나 정확하느냐, 얼마나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BTT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저희 동아리는요, 먼저 제가 회장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골고루 참여를 하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계시고요.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초등학교 수석 교사님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기자님도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또 관리자 선생님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같은 거 할 때는 관리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운영 목적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를 홍보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 드렸더니 어떻게 너희가 홍보를 하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엄청난 홍보거든요. 교사가 교사한테 홍보하는 것만큼 더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하기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홍보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책이 있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용 수업 모델과 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운영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지도안 개발하는 게 결국 모델 개발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게 개발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가 고등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생용으로 개발이 됐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중학교나 오히려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왜 먼저 고등학교 교과서가 교재가 개발이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고등용이지만 이를 중등용과 그리고 초등용으로 수준을 조절해서 중학생용과 초등학생용 수업 모델과 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차시를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요. 12차시 정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시면요. 수업 모델과 지도안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여러 학습 툴을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용으로 제작하기 라고 운영 목적을 적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 온라인 수업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디어 교육 공동체 신청하고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진짜 2학기 전면 등교가 되면서 사실 이쪽보다는 오히려 오프라인의 기본을 두되 저희가 초점을 뒀던 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 저희가 쓸 수 있음직한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좀 적극 활용하는 그런 수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카톡을 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수업이지만 얼굴을 보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어플을 적용을 하는 그런 수업에 조금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선생님들이 개발한 차시 중에 모든 차시에 이런 어플 사용을 하나씩 집어넣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수업으로 제작을 한 것은 각 선생님당 한 차시씩에서 전체 4차시입니다. 운영 목적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포인트가 되는 게 학생이 미디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교사 모두 뉴스와 미디어 관련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여기서 지식 중에 또 중요한 게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싶어서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저작권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이용자가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좀 특강을 통해서 미디어 관련 직업 세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서요. 너무 뻔한 말인가요? 4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저희가 프로슈머라고 하죠. 어떤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떤 큰 의미의 거시적인 목적입니다. 또요, 뉴스 리터러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융합 수업이나 교과 간 프로젝트 학습 등으로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 포인트는 학생 중심,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동안 교사들의 배움과 나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신장되면서 정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운영 목적이었습니다. 실천 과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실천 과제 2번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과서를 상당히 늦게 받았거든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실천 과제 1은 교과서를 받기 전에 미디어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지도안 개발을 위한 이론 익히기였습니다. 일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분석했고요. 그리고 나서 미디어 관련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연수 받은 것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설계 A부터 G까지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저작권 관련 이론 익히기 여기에 조금 연수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었던 건 2021년 교과서 개발 활용 저작권 보호 연수를 들었고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 교과서 모니터링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수업 툴을 익혔고요. 저희 또 온라인 동영상 수업 제작 방식 익히기 위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연수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실전과제 2가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실전과제 2는 물론 자료 수집하고 수업 모델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모델 개발 전에 컨설팅 실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부족하다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콕콕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관련 교재를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의 관련 교재가 언론진흥재단에서 나왔던 고등학생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뉴스 제대로 즐기기, 이게 학생용도 있고 교사용도 있거든요. 요거하고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지도 매뉴얼,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생 참여형 블렌디드 수업 모델이 12차 시정도 거의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실천과제 3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실전과제 3쪽이 지금 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몰려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 모델 적용 및 확대,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은 많이 했지만 사실 공개 수업의 형태로는 진행을 안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공개 수업 실시하고 물론 지역 네트워크 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MCN 관련 강사 초청을 학생들을 위주로 할까 했다가 교사까지 포함을 해서 좀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MCN이라는 개념이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모르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현재 이런 어떤 직업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강사 초빙해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온 김에 온라인 수업 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2번째 퀴즈 플랫폼은 다 많이들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온라인 협력 도구인 패들렛이나 젠보드나 팅커벨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쓰는 방식이. 그리고 저희 디자인 도구
망고보드나 캔바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리캔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니어코드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책도 만들어지고 했던데 이게 구글 베이스드고요. 니어코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수업 자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다가 니어코드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정말 사용하기 쉬우니까 혹시나 아직 사용 안 해보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희 그냥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스캔을 떴는데요. 스캔 상태가 깨끗하진 않네요.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현명하게 즐기기, 뉴스와 인포데믹, 미디어로 세상 만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잘 만들어진 교과서인가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기존에 나왔던 그런 교재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제 혹은 저희 연구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디어라는 이 과목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을 한 권의 책에다가 넣으려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축약이 되고 압축된 부분이 많아서 조금 내용에 비해서 물론 가독성은 대신에 굉장히 좋습니다. 읽기는 쉽지만은 어떤 더 논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들었지만 한 권에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볼멘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교재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랬겠죠. 컨설팅도 사실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진행이 빨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저희는 연수를 받으면서 서로서로 권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요, 저희 모두 그 공동체 팀원들 모두 받을 수 있는 미디어 교육 공동체 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 연수를 조금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홍보하는 것을 떠나서 좀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내면 그런 수요자 맞춤 중심으로 연수를 하나 열어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이 교과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범교과가 아닌 단일 과목으로서의 가능성이 모색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 넘어서 이제 다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는 지금 미디어 영어라는 게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반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교재가 만들어져서 단일 과목으로서 가능성이 모색이 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과연 이 과목을 어떤 선생님이 자유를 맡은 선생님이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과목 선생님이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범교과다 보면요.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라고 해서 미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과목이 단일 과목으로서의 그리고 이미 교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일 과목은 됐지만 그러면 과연 이 수업을 어떤 선생님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미디어 교육 공동체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별로 보지 않았던 교과서를 정말 중점적으로 봤던 그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